누구는 이제는 보내주라고 하고 그걸 하늘에서도 아들이 원할 거라고 하지만 어떤 부모가 먼저 간 자식을 잊을 수 있나요? 내년 제사상을 차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그날이 다가오면 혹여나 엄마 보러 온 애가 빈속으로 돌아갈까 나무를 하고 밥을 짓고 그러고 있어요. 언젠간 괜찮아질까요? 신규 채널이라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14살 소년 민수, 그리고 오랜 시간 아들을 잃고 살아온 은퇴 소방관 정우 씨입니다. 2024년 한여름, 서울의 작은 소방서와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의 이야기죠. 민수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품고 살아왔고, 정우 씨 역시 아들을 잃은 상실 속에서 매일을 버텨왔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유가족 모임, 그리프 서클에서 서로를 마주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감싸주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가는 여정, 그 여름의 기록이 지금 시작됩니다. 딱 지금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늘 침대 머리맡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가끔 꿈에서라도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속삭여 봅니다. 아버지의 손길과 따스한 품, 함께 놀던 아빠, 오늘 공원과 하루는 어땠어? 웃음소리, 아직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사실이 어린 민수의 마음을 매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슬픔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 전에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민수는 내가 아빠 초등학교에 대신 엄마를 들어가서 지키는 말이 더 사람이 될 거야. 줄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길에도 괜히 바깥 풍경만 바라보고 집에 돌아와서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아빠의 웃는 얼굴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하며 만약 아빠가 스스로 살아계셨다면 마음을 나는 달랬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연은 아들이 잠든 밤마다 거실 한쪽에 앉아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민수는 정말 잘 자라고 있어. 작은 한숨이 방 근데 안에 가끔 너무 힘들어 맴돌았습니다. 보여. 한편 내가 더 정우의 잘해주지 못해 집에도 미안해. 비슷한 그리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자는 아들의 옷장 문을 열고 어릴 적 입던 파란색 티셔츠를 꺼내 얼굴에 살며시 대보았습니다. 성진아, 오늘은 날이 무척 더웠어. 아빠랑 또 다녀왔어. 언제쯤 네 꿈을 다시 꿀 수 있을까? 저녁이 엄마 깊도록 보고 싶지도 혼잣말이 않아?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한 번을 꿈에 안 나와 이 무정한 녀석아. 민수의 작은 목소리가 엄마, 나 방 아빠 안을 천천히 이야기해줄 기억이 잘 안 맴돌았습니다. 나. 엄마 궁금해. 지연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아무 대답 없이 창밖의 햇살만 멍하니 쫓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슬픔을 오늘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민수와 엄마는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레 헤아릴 뿐 아버지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6살 때 소방관 아버지를 잃고 엄마와 둘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로 매년 여름이면 엄마 손을 잡고 소방서 유가족 모임에 참석했지만 민수는 유난히 아빠라는 단어를 누구에게도 쉽게 내뱉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기에 늘 밝은 척하며 지내려 했지만 밤이 되면 남편의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해 여름, 작은 강당에 유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도 이들의 상실을 식혀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중에는 백발의 굵은 주름이 인상적인 은퇴 소방관 정우와 그의 아내 선자도 있었습니다. 정우는 매년 아들의 영정사진을 꼭 품에 안고 추모식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선자 역시 아들의 옷과 물건을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잊으래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의 아들 성진은 평소에도
라고 말하던 밝고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도울 수 있는데 도와야죠. 항상 전 먼저 그게 좋아요, 다가가 아버지. 인사를 건네고 동료 소방관들과도 우정을 쌓아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사람이었죠. 운명의 그날 대형 화재 현장에서 건물 안에 잠든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연기 자욱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진은 끝까지 아이를 안고 지키려 했지만 무너지는 천장과 뜨거운 불길 속에서 결국 다시 빛 아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은 정우와 선자 그리고 현장 동료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정우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자책했습니다. 선자는 매일 아들의 사진을 닦으며 라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인 성진이처럼 사회자가 착한 마이크를 아들은 없을 잡았습니다.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모두가 그리프서클 시간을 서툴고 마련했습니다. 조용하게 의자를 의자를 원형으로 끌었습니다. 옮겨 각자 그 마음속 순간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라며 남편이 떠난 뒤 울먹였고 집에 불이 꺼진 것 곳곳에서 같아요. 숨죽인 어디서도 울음소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번졌습니다. 없어요. 누구는 이제는 보내주라고 하고 그걸 하늘에서도 아들이 원할 거라고 하지만 어떤 부모가 먼저 간 자식을 잊을 수 있나요? 내년 제사상을 차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그날이 다가오면 혹여나 엄마 보러 온 애가 빈속으로 돌아갈까 나무를 하고 밥을 짓고 그러고 있어요. 그동안 하지 못할 속마음을 언젠간 들으면서 괜찮아질까요? 민수는 잘 손을 꼭 모르겠어요. 쥔 채 정우 역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둘의 시선이 잠시 엇갈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서로의 슬픔이 눈빛에 스며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했을까요? 누군가는 상처를 말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그 기억이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여름밤 서로를 향해 작은 인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희망이 겹쳐진 작은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들의 인생을 네, 천천히 안녕하세요.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프 서클이 끝난 후 민수는 엄마의 손을 잡고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후텁지근했지만 민수의 가슴 속엔 여전히 시린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유가족들을 위한 추모 행사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가 있다며 스태프가 앞쪽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안내 스태프의 손길이 마치 아들 손길인 것 같아 정우와 선자도 조용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우와 선자는 그저 평범한 그냥 환하게 기념사진이라고 웃으시고 서로 어깨만 생각하고 살짝 붙여주세요. 아들과 함께 찍었던 오래된 가족 사진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잠시 뒤 모니터로 완성된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에는 밝게 웃는 젊은 소방관 성진이 지금의 선자와 정우 사이에 따뜻하게 팔을 두른 모습으로 합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있는 듯한 장면이었죠. 선자는 화면을 보는 순간 그만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사진을 바라보다 손끝으로 화면을 살짝 어루만지며 목이 메인 채 말했습니다. 스태프가 우리 성진이 엄마 옆에 있구나. 저희가 작게 몰래 말하자. 카메라처럼 준비했어요. 선자는 두 손으로 깜짝 얼굴을 선물이 되셨으면 감싸고 좋겠어서. 한참을 조용히 오열했습니다. 정우 역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사진 속 아들을 한참 바라보다 떨리는 고맙습니다.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기회가 또 올 줄은 지켜보던 몰랐네요. 민수와 지연, 주변 가족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자신과 아버지가 함께 찍힌 사진을 손에 꼭 쥔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빠, 되뇌었습니다. 우리 또 만날 수 있지? 이렇게 올 여름 이 사진처럼 꼭 다시 몰래 만나자. 카메라로 준비된 추모 사진 한 장이 두 가족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위로와 따뜻함을 남겼습니다. 합성 추모 사진을 손에 쥔 그날 이후
민수는 밤마다 사진을 베개 곁에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빠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마치 아빠가 곁에서 지켜주는 것 같다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빠, 민수는 나 오늘도 잘 지냈어. 속삭였습니다. 지연도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여보, 오늘은 민수가 웃으면서 학교 눈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적곤했습니다. 당신이 정우와 곁에 있었으면 선자는 얼마나 좋았을까. 아들 성진과 함께 찍힌 합성 사진을 거실 한가운데 소중히 걸어두었습니다. 정우는 아침마다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성진아, 인사했습니다. 잘 있었니? 선자는 아들의 오늘도 미소를 우리 힘내서 따라가며 살아볼게. 손끝으로 얼굴을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감정도 잠시, 현실은 여전히 힘겹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했고, 가끔 아빠가 보고 싶어 눈물이 날 때면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연은 회사 복도에서 남편 생각이 날 때면 한참을 벽에 기대어 서 있곤 했습니다. 정우 역시 슈퍼 앞을 지날 때마다 성진과 함께 장을 보며 웃던 기억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방서에서 유가족을 위한 작은 야유회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민수와 엄마, 그리고 정우와 선자도 다시 한번 모임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정우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지연은 밝게 안녕하세요. 미소 지으며 민수 어머니. 작게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우 아버님, 민수는 오랜만에 모임 뵈어요. 한켠에 선자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선자는 조용히 안녕하세요, 말을 아저씨. 건넸습니다. 민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민수야, 끄덕였지만 사진 속 조심스럽게 네 아버지 참 물었습니다. 멋있으시다. 선자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빠랑 닮았나요? 싱긋 웃으며 합성 사진을 많이 안고 있는 닮았지. 민수에게 정우가 특히 눈이 꼭 조심스럽게 아빠를 말을 닮았네.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는 민수야,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 많이 보고 싶지? 네, 가끔 조심스레 꿈에도 물었습니다. 아빠가 나와요. 정우는 잠시 아저씨, 숨을 고르고 성진이 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진이는 아주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민수 너 나이였을 때는 조용히 늘 친구들 챙기고 대답했습니다. 커서는 도움 필요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했지.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커서 아빠처럼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가 꼭 응원할게. 사실 저는 남편을 잃고 너무 무서웠어요. 민수가 정우는 자꾸 어른이 된 잠시 것 같아 고개를 보여서 끄덕이고 어쩔 땐 내 마음을 놓치지 않을까 두렵기도 했어요. 저도 똑같아요. 성진이 떠난 뒤 아내가 하루 종일 방에만 있길래 마음으로는 함께 울어주고 싶으면서도 서로 더 아플까봐 말을 못 꺼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마음을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진심을 꺼냈습니다. 여기서는 울어도 이야기를 해도 지연은 뭐라 눈을 하지 않고 감으며 다 같이 작게 슬퍼해주는 웃었습니다.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맞아요. 오늘 야유회가 정말 고마워요. 모임이 끝나고 누군가에게 내 슬픔을 민수와 말할 수 있다는 게 정우가 얼마나 주차장에서 큰 위로인지 우연히 몰랐어요. 마주쳤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권했습니다. 민수야, 그날 다음에 아저씨랑 이후 소방서 구경 갈래? 두 가족은 점차 정말요? 서로에게 말을 트기 저 가보고 시작했습니다. 싶었어요. 이름을 불러주고 같이 차를 마시며 아픈 기억을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이 여름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야유회가 끝난 뒤 민수는 소방서에 가기로 한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눈부신 한여름 오후, 민수는 생전에 남겼던 소방관 옷을 작은 배낭에 고이 담아 엄마와 함께 소방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호는 소방서 입구에서 민수를 보자 먼저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갈 준비되었지? 소방서 안은 붉은 소방차와 반짝이는 네, 헬멧, 어제 그리고 밤부터 벽에 걸린 준비되었어요. 순직 꼭 보고 소방관들의 싶었어요.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벽을 바라보다가 작게 외쳤습니다. 정호는 미소를 머금고 민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 아빠 사진도 있어요. 그래. 민수는 민수 사진 아버지는 앞에 여기서 다가가 모두의 영웅이었단다. 아빠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소방관들이 이야기를 아빠의 해. 미소와 환한 눈빛이 마치 자신에게 잘 지냈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민수에게 소방관 헬멧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두 손으로 헬멧을 조심스레 받아 머리에 얹었습니다. 한번 써볼래?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겁지만 멋있어요. 아빠도 이 헬멧을 썼겠죠? 그럼 민수 아빠도 내 민수는 아들도 매일 잠시 이걸 쓰고 헬멧을 현장에 벗어 안으며 나갔단다. 말했습니다. 무겁지만 책임감도 그만큼 무거웠지. 저도 꼭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요. 따뜻하게 아저씨가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소방서 한켠, 네가 하고 싶은 순직 일이라면 꼭 해낼 소방관들의 거야. 명패가 걸린 공간에서 네 사람은 함께 묵념을 올렸습니다. 잠시 후 휴게실에서 정우와 아빠, 지연, 저 잘하고 있죠? 선자는 따뜻한 앞으로도 더 커피를 열심히 나눠 살게요. 마셨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아드님이 꿈에 나오시나요? 가끔 꿈에 나와요. 웃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천자도 있는 모습을 보면 잔잔하게 오히려 말을 슬픔보다는 이었습니다. 감사함이 크죠. 그 모습이 저한테 힘이 돼요. 민수 덕분에 요즘엔 집안이 훨씬 지연은 살짝 밝아졌어요. 웃으며 고개를 아이 목소리가 끄덕였습니다. 들리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어요. 저도 남편 생각에 울던 시간보다 요즘엔 함께 추억을 이야기하는 한편 시간이 더 민수는 많아졌어요. 사무실 한 켠에서 벽에 혼자가 걸린 아니라는 게 구조복을 이렇게 위로가 한참이나 될 줄 바라보다가 몰랐어요. 정우에게 조용히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정우는 앞으로도 환하게 저랑 소방서에 웃으며 자주 오면 안 민수의 돼요? 머리를 아빠처럼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그럼 해가 지기 언제든 오고 시작할 싶을 때 무렵 연락해. 네 사람은 민수가 소방서 오면 앞에서 여기가 더 함께 사진을 따뜻해지는 것 찍었습니다. 같으니까. 지연과 선자는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틈날 때마다 소방서를 찾아 정우와 현장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아빠와 성진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어느새 두 가족은 서로의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노을이 소방서 지붕 위에 번지던 날,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서로가 아빠, 서로의 나 잘 지내고 빈자리를 있어요. 조용히 채워주는 그리고 시간. 아빠처럼 꼭 그 누군가를 온기가 지키는 두 사람이 가족의 될게요. 마음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소방서 방문 이후 민수는 주말마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지연은 또 다음에 민수가 소방서 소방서를 가도 돼요? 다녀올 때마다 그럼 민수야, 얼굴에 생기가 언제든지 도는 오렴.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의 공책 한쪽엔 소방차 그림과 아빠처럼이라는 글씨가 점점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어느 주말엔 정우가 직접 민수를 데리러 집까지 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하게 맞아주는 정우의 목소리에 민수는 저도 모르게 어서 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은 소방서 뒷마당에서 직원들과 작은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민수는 여기서 잠시 성진이도 종종 어색해하다가 친구들과 고기 구워 곧 먹었단다. 다른 소방관 오늘은 네가 아저씨들에게 내 옆자리야.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아빠도 여기서 일 잘했나요? 추억을 하나둘 풀어줬습니다. 아, 정말 용감했지. 정우는 그 어려운 모습을 상황에서도 항상 흐뭇하게 먼저 지켜보았습니다. 문득 정우는 민수가 성진의 어릴 적 모습과 너무 닮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수 역시 아버지 손길 같은 정우의 따스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등을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파티가 너도 네 끝나고 아버지처럼 든든하게 자랄 거야. 민수와 정우는 소방서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는 민수의 아저씨, 작은 가끔 손을 아빠가 너무 잡아주었습니다. 보고 싶을 때마다 꿈속에서라도 한 번만 만나고 싶어요. 아저씨도 그래. 민수는 성진이 생각이 고개를 날 때마다 끄덕이며 너를 보면 큰 위로가 된단다. 우리 서로 힘이 되어주자. 작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저 아저씨랑 있으면 마음이 민수는 편해져요. 어느새 중학교 졸업을 앞둔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졸업식 당일 체육관 안에는 학부모들과 친구들의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교복이 아직 어색한 얼굴로 엄마 지연, 할머니 선자와 함께 졸업장 수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우가 반듯한 셔츠 차림으로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민수야, 오늘 진짜 멋지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졸업식이 아저씨, 시작되고 정말 와주셨어요. 민수가 이름을 불려 무대 위로 올라갔을 때 지연과 선자는 박수를 치며 정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뒤 네 사람은 교정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호는 아저씨, 미소를 지으며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도 정우는 민수 졸업식에 조심스럽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호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성진이가 민수는 어릴 두 때부터 손으로 아꼈던 소중히 소방관 배지를 배지란다. 받아 이제 민수 가슴에 네가 단단히 이어받아주면 달았습니다. 좋겠구나. 정우는 민수의 어깨를 아저씨, 감싸 고마워요. 안으며 아빠랑 아저씨 덕분에 저 꼭 좋은 어른이 될 거예요.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졸업식장 너무 벤치에 자랑스럽다. 앉아 민수야, 서로의 손을 잡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에게 확인했습니다. 선자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사진을 찍는다는 오늘 소리에 정말 민수는 행복해요. 꽃다발을 들고 이제 저도 조금씩 배지에 어른이 손을 되어가는 것 얹으며 같아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요즘 괜찮다며 따라 웃어 조금만 움직여도 넘겼지만 숨이 차네. 선자의 얼굴에는 아버님, 걱정이 무리하지 스쳤습니다. 마세요. 졸업식이 끝나고 며칠,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정우는 집에서 선자와 함께 저녁 식탁을 준비하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놀란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하고 지연에게도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민수와 지연이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모두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무거웠습니다. 병실 침대 옆에 앉은 민수는 정우의 손을 꼭 잡고 아저씨, 간절히 제발 꼭 속삭였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세요. 지연과 저 아직 선자는 아저씨랑 조용히 함께하고 싶은 눈물을 게 너무 많아요. 삼키며 서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길게 드리워지고 병실 안에는 말 없는 기도와 따뜻한 손길만이 남았습니다. 서로가 진짜 가족이 된 순간 모두는 정우가 꼭 다시 일어서길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병실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우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약해진 목소리로 미안하다. 가족을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는 괜히 침대 걱정만 옆에서 끼쳤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정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꼭 다시 일어나서 민수의 저랑 소방서 간절한 한 번만 마음은 더 같이 가줘요. 오히려 약해진 저 정우의 아직 가슴에 아저씨랑 하고 작은 싶은 힘이 게 너무 많아요. 되어주었습니다. 지연은 병실 구석에서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저희 민수도 저도 아버님 곁에 있을 테니 편하게 치료받으세요. 그날 이후 민수는 학교가 지금처럼만 함께 끝나자마자 버티면 금방 병실로 괜찮아질 달려왔습니다. 거예요.
정우가 조금씩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간호사와 재활치료사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이렇게 어느 열심히 날 챙기시는 분들은 민수는 정말 손수 보기 색종이로 드물어요. 학을 접어 정우의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정우는 감동한 표정으로 아저씨, 이 학 한 민수의 마리마다 머리를 아저씨 쓰다듬었습니다. 빨리 나으라고 기도했어요. 그 순간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저 아저씨가 진짜 할아버지였으면 좋겠다고 맨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빠가 민수의 없어서 늘 눈물은 부러웠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참아왔던 아저씨가 제 마음이었습니다. 곁에 와줘서 정말 정우는 다행이에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지연과 민수가 내 진짜 손자도 손자였으면 그 좋겠다고 항상 장면을 생각했단다. 보며 조용히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병실 침대 곁에 웅크리고 앉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정우는 꼭 일어나서 살며시 우리 네 미소 식구 다 같이 짓고 소방서 가요. 민수의 손을 그리고 또 따뜻하게 같이 사진 찍어요.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여름밤 병실에는 슬픔과 희망이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는 새로운 기적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흘러 민수는 키도 훌쩍 크고 의젓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민수는 소방서 신입 교육을 마치고 처음으로 정식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속삭인 뒤 주머니에서 꺼낸 배지를 가슴에 아빠, 달며 저 오늘 마음을 진짜 소방관 다잡았습니다. 됐어요. 첫 출근 날 정우는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소방서 앞에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유니폼 차림의 민수가 가족 앞에 서자 지연과 선자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고 정우는 민수를 뜨겁게 껴안았습니다. 내가 내 손자라서 참 다행이다. 감사와 벅참을 담아 아저씨, 아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아빠도 분명 하늘에서 민수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보고 계실 선자가 거야.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 덕분에 나도 세월이 오늘은 흘러 정말 민수는 든든하다. 소방서 동기와 사랑에 빠져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장에는 지연, 선자, 정우가 손을 꼭 잡은 채 민수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후 민수에게 예쁜 딸이 태어났을 때 정우는 손녀를 품에 안고 가족 사진을 찍는 순간 민수는 눈을 감고 이제 내가 지나온 진짜 수많은 할아버지네. 계절과 함께한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떠올렸습니다. 아픔과 그리움, 기다림과 희망 지금 이 속에서 순간이 서로를 내 품고 인생에서 가장 지켜온 네 소중해요. 사람은 마침내 한 가족이 되어 함께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소방서 앞 벤치에 앉은 정우와 민수, 그 곁에 지연과 선자가 손을 맞잡고 따스한 여름 햇살을 받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실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는 진짜 사랑이 이 여름 소리 없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저 역시 힘든 시절이 길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엄마와 단둘이 견뎌야 했던 날들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누구한테도 내 슬픔을 내보이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야만 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저를 조금씩 단단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마련이다. 저는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 할아버지, 선자 할머니, 그리고 엄마와 함께 보낸 시간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고 진짜 가족의 의미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 곁에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이 함께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서툴 때도 많지만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잃은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걸요. 이렇게 함께 손을 잡아준 가족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늘 곁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부족한 저를 끊임없이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빠로
남편으로 곁에 있어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하늘에서 항상 저를 지켜봐 주실 우리 아버지. 아직도 그립고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상처와 그리움 속에서 하루를 견디는 모든 분들께 저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내 편인 시간이니까 순간순간을 감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채널이라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